오늘 1부, 2부로 해서 분자 교정 진행할 거고 3부 F부터 할 거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네. 대답 잘하시네. 네, 시간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리더님이 지난주에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더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박수와 하트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형이다, 인형!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을 또 나눌지, 초반에 조금 떨리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기질이. 그래서 이제 예열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팀 좀 소개를 하자면, 저희 지금 그 소비자분들도 많이 이제 초대하시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희 FCA 코리아 팀은 온택트 시대에 아주 강한 팀입니다. 네, 그리고 구글처럼 아메이아는 준비된 팀입니다. 제가 좀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제가 되게 핵심을 딱 짚어서 잘 얘기 잘했죠. 네. 저희 팀 정말 준비된 팀이거든요. 네, 이런 온택트 시대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팀이고요. 이 분자교정 스쿨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저희 미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고, 첫 번째 순서로는 제가 바로 리딩을 시작하지 않고요. 제가 체험 사례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또 분자교정 스쿨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기 이전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소비자분 주변에 정말 건강 챙겨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열심히 건강 정보를 이렇게 나누셔서 좋은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팀에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두 분만 네, 모셨습니다. 네, 자, 청왕리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표진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호 표진영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면역이 중요시 되는 요즘에 저도 식품 먹으면서 또 식품 전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 사례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으신데 소비자분께 전화가 왔어요. 아세로라를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남편분하고 두 아드님이 코로나 양성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전염돼서 오셔서 두 아드님께 전염됐고, 그리고 함께 사는 시부모님 중에서 아버님이 코로나에도 감염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리 조치되셨는데, 언니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영양제를 드시지 않았고, 언니하고 시어머니만 드셨다고 해요. 네, 시어머님은 다른 회사 걸 드시고 계셨고, 또 주방 일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생활에서 손 씻기를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 중에서 영양제를 드시는 두 분만 안 걸리신 게 언니 생각에서는 평상시에 면역 관리가 됐으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말을 듣지 않던 남자 가족들이 다 드시지 않아서 특히 아드님이 지금 미각을 잃어서 너무 속상하다. 예,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해보니까 시어머니마저 양성 반응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언니께서는 가족들도 같이 안 걸리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가족 중에 남아있는 일원이 지금 언니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시고 이럴 때수록 면역 지켜야겠다고 더블엑스 드시던 거 그다음에 아세로라를 아침 저녁으로 5알 드셨던 거를 더 잘 지켜서 드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족 건강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례는 전립선에 걸리신 80살이 넘으신 아버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염증이 수치가 나와서 의사분께서는 이 약을 먹고도 더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암일 확률도 25% 정도 되니까 큰 병원에 가보시자고 말씀하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불안해하셨는데 약을 병원 처방을 받고 오시면서도 또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오셔서 제가 아세로라씨로 하루에 6g씩 그러니까 30알을 식전에 5알, 식후에 5알 이렇게를 하루에 6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30알을 드셨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하루만 있다가도 그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낮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꼬박 드시고도. 그래서 너무 아버님께서 이제 그 나이 드셨을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하루의 일상의 기분을 좌우하시는데 그 매일매일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병원에 가보셨더니 염증 수치가 5일 뒤에 만에 확 낮아져서 큰 병이 아닌 것 같다면 가족들이 굉장히 안심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정보 드리면서 저도 분자 교정에서 배운 내용 전하면서 아버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믿으시면서 그분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영양요법에 대해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도 체험이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건강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표진영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아버님께서 하루에 30알을 드시고 나서 하루만 해도 화장실 갔을 때 그 소변 보시는 게 너무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의 그 어떤 영양 관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또 제가 알 수 있어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또 모실 텐데, 지금 모실 분은 저희 팀의 또 스폰서님이시고, 저희 팀 모든 분들의 멘토이신 강혜한 사장님이세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제가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 분자교정 스쿨을 제가 배우게 됐고, 너무나 많은 체험, 본인의 체험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어떤 그 뭐랄까 치유와 개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스폰서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께 그 도움되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혜안입니다. 네, 오늘 저를 안녕하세요. 네, 분자교정 스쿨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에서 우리 박정훈 사장님께서 또 사례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뉴틸라이트를 20대부터 23년 먹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거의 밥 세끼 잘 먹으면 되지 무슨 비타민이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다니던 때여서 저도 열심히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무렵부터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이 심해져서 비염, 축농증 정말 이제 오늘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휴지를 산처럼 쌓아놓고 풀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을 고3 때 굉장히 심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였을 때요. 그래서 이제 20대까지, 30대까지 완치가 안 되고 있었던 게 이 손 쪽으로 있었던 아토피예요.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네. 옵티멀 헬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예뻤던 제 손가락을 되찾았어요. 네, 10대 때는 어땠냐면은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였습니다. 혼자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사진은 없고 제 파트너분 손 중에 하나를 제가 사진을 오늘 골라놨어요. 네, 리얼리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담해드렸고 굉장히 건강해지셨던 분의 손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 손이 이 증상하고 비슷했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손을 보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래요. 이 증상이 굉장히 반복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절염처럼 마치 류마티즘처럼 손가락이 저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저걸 쳐다보면서 중학생이 이거 잘라야 되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뉴틸라이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30대 중반까지는 알로 된 것만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더블엑스, 뭐, 아세로라, 이스트비, 그쵸? 뭐 있을까? 뭐, 레이스틴, 그 당시에. 카로틴, 네. 정말 열심히 알로 된 걸 먹었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중요한 건 못 고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절망적일 때, 나중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근데 그때 얼굴이 홀딱 뒤집어졌어요. 코티졸 때문에. 그때 굉장히 절망적으로 제가 클린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동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웬만한 아토피 환자분들을 봐도 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토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뜻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거 아시죠? 네, 병원에서 거의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팀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클린과 분자 교정과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상태를 이제 완전히 고치고 났더니 이제 저희 파트너분께서 네, 이 상태의 남자아이 18살 이 친구를 이렇게 완치 단계까지 이렇게 고쳐내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만난 친구예요. 최근에 만난 친구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났어요. 거의 한 1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제가 이 아이의 엄마를 만나고 이 아이 집을 처음 컨택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가입하고 제품 쓰고 또 없어지고 이랬던 엄마가 공무원이시거든요. 여러분 공무원이시라고 아메이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아이가 저 상태가 돼서 이제 다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걸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진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매일 카톡을 하는데 엊그저께 저런 상태에서 아이가 저랑 나눈 카톡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캡처해 놨어요. 여기 있네요. 네. 성화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지러운 증상은 거의 없어졌고 각질도 많이 사라졌고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시고 있고 정말 절식에 가까운 모드로 유동식을 의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딘가가 혹시 안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으시거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안 좋으실 거예요, 건강이. 근데 그분을 저희가 깊이 내 건강을 깊이 가족 건강을 깊이 파다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 때가 오신다는 거. 그거를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고난이 미래의 축복이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회 되면 다른 사례들도 전할 수 있는 우리 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체험 사례, 참 이렇게 강력한 체험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론보다도 어떨 때는 이런 체험 사례가 더 신뢰를 정말 갖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스폰서님의 그 사례, 그 학생을 보면서 되게 울컥하네요. 어떨까? 저 몸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어떨까? 그리고 그 스폰서님이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께서도 본인이 또 아주 심각한 아토피 천식도 앓으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갖고 계셨던 건데
본인이 그런 걸 이 분자 교정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영양 관리를 스스로 정말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거를 극복하시고 나니까 정말 누군가한테 저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축복이 아닌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체험 사례 두 분의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아,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번 그 리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페이지 보실게요. 네. 그 30페이지 위쪽에 그 작은 글자 보이시죠? 거기에 넷째 줄 보겠습니다. 넷째 줄. 분자 교정 의학은 전통의학을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환자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뭘 하지 말아라.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걸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경시하려는 게 아니라 영양과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대안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현대의학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치료 자체를 거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체험 사례 말씀해 주신 거 플러스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년간 저희가 그 체험 사례들을 축적한 밴드가 있습니다. 소비자분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초대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스폰서님께 그 밴드에 초대해 달라고 하셔서 꼭 들어가셔서 보세요.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보시게 되는 사례들이 넘쳐나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밴드에 스폰서님이 초대해 주셨을 때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양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내 몸에 맞는 영양 관리는 우리가 정말 되지 않을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병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양과 식이요법의 중요성. 자, 영양과 식이요법의 중요성 볼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 인류는 100만 년 이상 동안 석기 시대에 형성된 식습관에 적응해 왔다. 구석기 시대. 네, 구석기 시대의 식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동물성 중심이 되었다. 약간의 꿀벌을 섭취하는 것 외에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유제품 또한 구할 수가 없어서 잘 먹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요즘의 식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구석기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게 동물성 중심이었대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거 보면은 동물성 중심의 어떤 식생활을 저희가 추천하지 않죠. 왜 그럴까? 왜 여기서는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동물성 중심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때 먹던 그 동물과 지금 저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먹는 육류는요, 여러분 절대 같지 않아요. 아시죠? 그 동물들을 가둬놓고 키우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 가둬진 그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그 염증 같은 걸 이렇게 몸에서 많이 또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위생 관리라든가 정말 그 우리가 좋은 양질의 어떤 육류를 저희가 그 섭취를 하려면 그 동물 자체도 굉장히 일단 행복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근데 다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또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방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염증 일으키고 하니까 또 항생제를 또 투여하고 그리고 그 걔네들이 먹는 어떤 그 사료 같은 데다가 또 항생제를 또 넣고 섞어서 먹이고 너무나 많죠. 그게 우리가 먹는 육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양식하는 뭐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봤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먹게 될 소,
소를요, 내가 정말 걔가 정말 자라는 기간 동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그 소를 키우는데 정말 좋은 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소 한 마리를 같이 키웁니다. 매달 돈을 보내서. 그리고 그 소를 키우는 농장주부는 그 소가 어떻게 자라고 있고 오늘은 무엇을 먹었고 오늘은 어떻게 보냈고 하는 거를 사진을 찍거나 이래 가지고요. 매일매일 거기다 게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 소를 키우는 분들이 같이 그걸 보고 있어. 영상으로도 보고 이렇게 뭐랄까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런 걸 올려주시면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렇게 좋은 풀을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도축을 해서 거기 그 소를 키우는데 같이 매달 그 돈을 보내셨던 그 소비자분들이 그 좋은 고기를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저렇게도 하는 게 있네.'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실 때 사는 고기가 어떻게 키워진 고기인지, 어떻게 키워진 소이고 돼지인지, 닭인지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먹었던 그 고기는 지금 저희가 먹는 고기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풀을 먹고 자란 그런 소들이라든가 이런 가축들은요. 그 고기 안에 오메가3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옥수수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란 소, 돼지는요.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설탕은 거의 먹지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요즘에 뭐 광고라든가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설탕이다, 제로 칼로리다, 뭐 다이어트 콜라다. 그 콜라 속에, 사이다 속에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게 설탕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설탕이에요, 제로 칼로리예요, 이렇게 하는 걸 또 열심히 찾아서 또 드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전할까요? 몸에 좋은 걸까요? 제가 책을 한번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제가 집밥의 힘이라는 집밥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집밥의 힘이란 책이 있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그 아기야 엄마들하고 굉장히 많이 리딩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영양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이 집밥의 힘을 리딩할 때 많이 모였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어요. 설탕을 저희가 지금 설탕이 무설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설탕보다 더 위험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스파탐과 액상과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낸대요.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칼로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신이 내린 설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어떠냐? 자세한 건 제가 좀 패스하고 밑에서 넷째 줄에 있는 부분 볼게요. 밑에 셋째 줄. 이 아스파탐이라는 게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뇌세포로 모여들어서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스파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막걸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과자에도 들어가 있고요. 음료에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마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장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 아스파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액상과당도 보여드릴게요. 액상과당. 이게 이제 여러분이 카페 가시면은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막 시럽을 넣으시고 하죠. 그게 액상과당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탕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걸 이제 사용할 때 일일이 녹여 써야 되겠지만 액상과당은 액체이기 때문에 쉽게 섞이죠. 그래서 작업도 편하고 대부분의 음료수에는 지금 이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더 빨리 혈당을 높여요. 그래서 설탕하고 다르게
복잡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에 직접 도달하여 간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 중 약 12%가 액상과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참 많이 봤어요. 거의 꼭 그 시간에 그 본방사수를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익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아이가 캐릭터 음료수, 뭐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를 그 엄마가 늘 사준 거예요. 애가 마트에 가면은 이제 막 그걸 사달라고 떼를 쓰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은 캐릭터 음료수가 아주 그냥 냉장고에 쫙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하루에 그거를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떼를 쓰니까 엄마가 그걸 안 줄 수가 없어서 계속 먹인 거예요. 그게 이게 진짜 사례로 나왔던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그 프로그램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집밥의 힘의 내용에서도 간에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좀 더 다른 책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텔로미어란 책에도 보면은 구석기 식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식단에 그 고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곡물과 유제품을 금지한다는 게 구석기 식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구석기 식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지금과 같은 가공식품은 약 9,000년 전 농업시대가 시작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식단의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었는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음식의 약 15% 정도가 가공된 음식이었는데 2004년 현재에는 85% 이상이 가공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게 가공식품이 늘어났죠. 지금 이게 2004년 얘기인데 현대는 2021년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즐겨서 찾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가공식품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론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맛있다면서 먹고 있어요.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식습관은 아니었거든요. 배달 음식이나 뭐 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늘 자주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 외식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디언 마을에도 맥도날드가 들어가면 그 인디언들이 온갖 성인병이 다 생긴다라는 말이 있대요. 당뇨, 고혈압, 뭐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그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식을 하면서 그 아토피를 정말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그 아토피를 완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나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밑에서 그 부분 바로 밑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만 섭취하면 가공된 패스트푸드와 같은 부실한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조식품이 영양 결핍을 상당히 잡아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바른 식사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조식품은 식단을 바로잡고 난 후에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소비자분들 만나가지고 식품을 이렇게 영양을 권해드리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 먹으니까 뭐 술 먹어도 더 괜찮겠지. 술 더 먹어도 괜찮지. 내가 술 먹으려고 이거 먹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본인의 어떤 잘못된 식생활과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건강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좋아지실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을 바꾸지 않으시고 식품, 영양을 내가 이렇게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암과 음식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야채와 과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야채와 과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야채와 과일 속에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몇 년 전에요. 어떤 캠페인을 했었냐면은 513 캠페인을 했습니다. 숫자 513 캠페인.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5가지 색깔의 과일 야채를 하루에 3번을 먹어라. 그럼 건강해진다라는 거를 이 소비자분들한테 더 쉽게 이렇게 전달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513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때 그 캠페인을 굉장히 알리는 역할을 했던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은 국가대표 선수 그 이용대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분당 ABC에 와서 그 캠페인을 또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인회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뉴트릴라이트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앞서서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이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항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했던 내용들, 실제로 의사분이 암 환자를 영양으로 관리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 네. 자, 밑에 볼게요. 그럼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3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보시면은 나는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야채와 과일 생선의 섭취를 늘리고 정크푸드를 끊으라고 충고한다. 정크푸드는 한마디로 설탕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을 말한다. 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네, 설탕은요, 암세포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절대 설탕 안 드세요. 네, 그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 나는 환자들에게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을 피하게 함으로써 면역 체계가 불필요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과 싸우느라 암과 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 그래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 때문에 나의 면역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찬물을 즐겨 드신다. 찬 음료를 즐겨 드시는 것도 면역에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장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또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은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야식 같은 거. 야식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 먹은 그 야식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잠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인체시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사이에 우리 몸은 곳곳 각 기관들을 정화시키고 재정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거든요. 근데 야식을 하시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위에 음식이 지금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또 혈액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쪽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밤에 각 장기, 뭐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그 기관들을 정화시키고 재정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면역에 좋지 않은 그런 생활 습관이시고 식습관이시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구나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암 환자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시기 위해서 뭐 무염으로 하신다거나 소금을 이렇게 제한하신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간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일단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집에 제가 다시다도 있었고 조미료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집에 그 조미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 얘기할 때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퀸이라는 저희 조리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하는 조리 도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TV에서 뭐 자연인이다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산속에 아무도 막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막 귀한 식재료를 가져다가 막 맛있게 음식을 해 가지고 주는데 그걸 봤더니 거기 냄비가 다 찌그러지고 벗겨진 양은 냄비에다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서 막 이제 그렇게 조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 찌그러지고 벗겨진 그 양은 냄비에서 얼마나 많은 알루미늄이 나오는지. 네, 그 알루미늄은 여러분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치매의 또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 부분을 그 해부를 했더니 거기에 알루미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 도구가 너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끓이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설렁탕, 갈비탕 이렇게 오랫동안 끓이면서 이게 진하게 육수를 내고 국물을 내는 이런 음식들을 또 즐겨 드시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끓이는 조리 도구가 그런 도구에서 만약에 끓였다면은 여러분 엄청난